한국에 있는 역사학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주십시오. 대부분 군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군대 안 갔다 왔나요? 고건무, 와, 위대한 전쟁 영웅. 고건무는 네오화를 막은 전쟁 영웅도 아니고, 고건무가 또 왜 전쟁 영웅이냐? 바로 고수 전쟁에서 이순신 역할을 자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이 모두 픽션이고요. 학자들의 내피셜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라고 보시면 돼요.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 평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전성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내피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역사로 둔갑을 한 겁니다. 물론 화산 폭발이라는 게 백두산하고 발해수도 상경은 위치가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백두산 폭발에 의해서 백두산 화산 폭발의 전조가 이미 있으면서 이 모든 게 다 픽션들이고 역사학자들의 내피셜을 통해 가지고 수군 총관 네오화가 어디를 통해서 평양을 침범을 했는가? 폐수가 어디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동강인가 청천강인가,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 아니면 그 윤영성에 있는 그 일대인가, 아니면 하북성 어디인가. 오늘 그 결론을 제가 내려드리고 밝혀드리도록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역사 프로파일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한 평안도에 있는 평양은, 그리고 요하 동쪽에 있는 그 요동은 고려 왕건 시대의 그 평양과 요동이라는 점을 지금까지 증명을 했었고, 그리고 삼국시대의 그 고구려의 그 영토, 핵심 지역은 어디였으며, 그리고 발해시대 때의 그 서쪽의 그 영토는 어디까지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중원 내륙에 있는 그 황제국들, 제국들은 중원 내륙에 바다가 없다 보니까 큰 저수지라던가 큰 강, 배가 다닐 수 있는 큰 강들은 바다 해자를 표기해서 해라고 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염수 같은 경우, 바다 같은 경우는 대해라고 표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며 교차 검증을 하면서 증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졌다 보니까 해군이 발달했잖아요. 수군이라고 하면 그 해군을 연상시키고 황하강 서쪽을 이제 넘어서 요소를 침범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자들은 바다를 넘어서, 말갈이 바다를 넘어서 요소를 침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이런 해프닝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수양제 조소를 통해서 수양제의 그 250만 군대 중에 그 전투병력 113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요동성을 이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요동이 어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동이 하북성 북쪽이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수군 총관 네오화가 어디를 통해서 평양을 침범을 했는가, 이 부분들이 너무나 헷갈리고 궁금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평양이 연영성에 있는 심양이나 요양시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모든 학설들이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다 어긋나 버리고 다시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큐브 해보셨죠? 그리고 퍼즐 같은 것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부분들을 다 맞췄는데 한 조각이 어긋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뒤집어엎고 다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평안도에 있는 그 북한의 평양은 배제를 하고, 과연 윤영성에 있는 평양인가, 하북성에 있는 평양인가, 이 두 개를 놓고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수양제의 113만 군대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요동성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 역사상 거론된 적이 없었던 네호화가 평양성을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는지,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사 프로파일링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드라마 연개소문이라던가, 그리고 많은 역사 교수 박사들이나 그리고 역사 강사들이 수나라 수군의 네오화 그 총관의 수군을 막은 장수가 고건무라고 설명을 하면서 전쟁 영웅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역사 강사도 있더라고요. 우리 역사상 전쟁 영웅 10인을 골라라 라고 물어보신다면 고민하지 않고 고건무라는 이름을, 수나라의 그 수군이
4만 명, 5만 명 정도가 고구려를 침범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다를 통해서. 그런데 고구려의 고건무가 바다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육지까지 들어오게끔 만들어가지고 육지에서 전쟁을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육지에 있는 고구려 입장에서 해군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육지에서 해군을 공격하게 된다면 훨씬 유리한 전쟁을 이루고 처음부터 이기고 들어가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고, 이상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고 살펴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연구이고요. 그리고 고건무는 여기서 네오와를 막은 그런 전쟁 영웅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대하드라마 연개소문에서 598년도에 그 수문제 때 그 아들 양이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범하게 되는데, 이때도 수군 주라우 이 총관이 고구려를 침범하게 되는데, 이때도 고건무가 그 해군을 막은 그런 영웅으로 나오던데, 이 모두 픽션이고요. 학자들의 내피셜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라고 보시면 돼요. 고수 전쟁에서 이순신 역할을 자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정사 어디에도 고건무가 수나라의 그 해군 총사들을 막아서 전쟁에서 물리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598년도하고 612년도에 수나라의 수군 총관 주라오라던가 네호아 총관이 그 수군이 한반도를 공격을 하는데 왜 한 번도 그 해상 전투, 바다 위에서의 그 해상 전투가 없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역사 프로파일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의 수군, 네호아는 무엇인가? 수군의 정체는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호아의 그 수군은 강회에 있는 수군을 이용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강회의 수군이 어디냐면요, 그 황하강과 양자강 사이에 있는 강줄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있는 수군을 이용을 해서 고구려를 이제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한번 기록을 읽어볼 건데요. 충노 수백리 부회선진, 함선이 수백리 꼬리를 물고 바다에 떠서 앞으로 나아가 폐수로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 여러분들 중에 폐수가 어딘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폐수가 어딘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대동강인가 청천강인가 아니면 요하에 있는 그 연용성에 있는 그 일대인가 아니면 하북성 어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폐수가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했는데, 오늘 그 결론을 제가 내려드리고 밝혀드리도록 할 겁니다. 날래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이 흑수들 머릿속이 복잡하고 답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소. 네호아가 폐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폐수와 평양은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는 중요한 지명이고 굉장히 중요한 강이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 이 비밀을 풀려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시청을 해야 되거든요. 딱 시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충노 수백리 부의 선진, 수백리 꼬리를 물고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없나요? 제 영상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상함을 느끼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공자의 논어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깨달음이 부족하거나 천하를 알고 싶으면 뗏목을 타고서 바다를 나아가라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뗏목을 타고서 강이나 강줄기를 타고서 천하를 유람하라. 그렇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뗏목을 타고서 바다를 가게 되면 무슨 깨달음이 있나요? 1시간 안에 죽음에 대한 깨달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 해자를 염수의 그 바다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배가 떠다닐 수 있는 그 큰 강줄기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맞죠? 기억나시죠? 보통 함선이 바다를 항해할 때 뭐 수십 척이라던가 수백 척 그리고 수천 척 이상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많은 그 함선들이 바다를 이제 횡단할 때 어떻게 횡단합니까? 규칙적으로 우와 열을 갖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횡단을 하고 그 진을 친 상태에서 그 육지를 공격하게 되거나 뭐 그렇단 말이죠. 육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일렬 정도로 행군을 합니까? 그 소로길이라던가 산악의 소로길이라던가 등산을 할 때 어때요? 일렬로 쭉 가지 않습니까? 지금 눈치채셨나요? 충노 수행리 부회 선진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산동반도 북쪽에 있는 그 내주라고 하면 그 산동반도 그 북쪽 서북쪽에 있는 그 라오저우시 그쪽이거든요. 400km가 넘는 바다를 횡단하는데 일렬로 쭉 이렇게 종대로 그 횡단한다는 그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모두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바다를 떠서 항해하는 게 아니고요. 강줄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폭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열 종대로 꼬리를 물어서 가거나 아니면 2열 종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쭉 가다 보니까 그 길이가 수백 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노 수백리 부의 선진이라는 이런 기록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자네의 분석이 아주 마음에 들어. 여기에 바다 해자가 있다 보니까 우리 학자들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고공무가 또 왜 전쟁 영웅이냐? 바로 고수 전쟁에서 이순신 역할을 자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 고려 왕건의 그 평양이 그 평안도에 있는 그 평양이라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바다를 건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결과를 맞춰놓고서 이 과정들을 끼워 맞춘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결론은 무엇이냐? 네오와의 수군은 바다를 건넌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역시 대인의 지략은 대단하십니다. 한국에 있는 역사학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주십시오. 대부분 군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군대 안 갔다 왔나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자네가 내 속을 후련하게 해주었어.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강회에 있던 그 함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강을 횡단을 하다가 내주에 이르러서 그 내주에서 어떻게 한다? 네오와의 그 수군이 폐수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폐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폐수에 대해서 분석하고 결론을 지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나라의 총관 네오와는 바다를 항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반도에 그 육지에 착륙한 적도 없습니다. 이 하나의 그 허점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학술적인 이론들을 모두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모든 퍼즐을 다 맞췄지만 그 하나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모든 퍼즐들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다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역시 듣던 대로 하시는 말씀이 매우 조리가 있고 그 내용이 아주 참으로 깊소이다 그리요. 억지 주장을 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배제를 할 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하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것들은 뭐야? 그리고 지금까지 당나라 이세민, 양만춘을 그 안시성에서 막았던 그런 거는 뭐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 모든 게 다 픽션들이고 역사학자들의 내피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역사로 둔갑을 한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부터 북한의 그 평안도에 있는 그 평양은 삼국시대에 있는 그 평양이 아니라 고려시대 왕건 때 그 이름 붙여진 평양이라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교차 검증이라던가 비교를 해가면서 그 원문 해석을 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하북성에 있는 평양과 요령성에 있는 평양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어떤 부분들이 더 사실에 근접한가 이 부분을 이제 저울에 재봐야 되지 않습니까? 달아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뜸을 많이 들였거든요. 결론은
요령성에 있는 그 심양이나 뭐 요양시 뭐 이쪽에 있는 그 평양은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 때 그 우리 고구려 수나라 전쟁을 했던 그 평양이 될 수가 없고 평양이 될 수 없는 그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던 게 그 연산산맥에 있는 그 요해지 엄청난 그 산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백산맥이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험준한 그런 산맥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장백산이 백두산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장백산은 백두산이 아니고요. 별개의 산입니다. 백두산과 별개의 산이에요. 지금 현재 연산산맥에 있는 이 그 산맥이 장백산맥입니다. 여기가 고구려의 발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나 금나라의 그 발원지라고 할 수가 있고 발해도 여기에서 발원을 했고 시작을 합니다. 그 천하고금 대총필란도를 보면 그 지금 현재 압록강 북쪽에 있는 그 백두산이 있고요. 그리고 서북쪽으로 가면 연산산맥 쪽에 잠백산이라고 또 별개의 그 산맥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북쪽이에요. 요동에서는 수나라의 113만이 요동을 공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평양이 만약에 이 요령성에 있는 평양이라고 한다면 수나라의 그 별동대 30만 5천 명의 그 별동대가 이 장백산맥에 가로막혀가지고 요령성으로 넘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1만의 군대로 20만의 대군을 막을 수 있는,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요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하 드라마를 보면 산맥에 낭떠러지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 산 꼭대기에서 바위를 굴리기도 하고 화살을 쏘면 거기서는 반항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오로지 화살 바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천혜의 요해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짧은 것도 아니고 400km에 가까워요. 400km. 400km는 좀 과장된 거고 사실 한 250km에서 한 300km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험준한 그런 산맥, 남쪽에 칭황다오시의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아주 좁은 소로가 있는데 그쪽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 위쪽을 지나가려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산맥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거기서 매복을 하고 있다면 30만 대군이 거기를 건너가지도 못할 뿐더러 쉽게 얘기해서 내호와의 그 수군은 요령성에서 이제 고립되어 가지고 거의 전면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분명히 수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수양제가 그런 병법에 대해서 이미 통달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양제의 그 밑에 있는 그 병법가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알 거란 말이죠. 너무 쉬운 병법의 기초를 무시했다. 그 정사 기록에 보면 분명히 네오와가 그 육군과 협력해가지고 평양을 공격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그 천재적인 그 병법가들의 일도 있고 그 병법을 통달한 그 수양제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 텐데 그 네오와 혼자 그 요령성으로 배를 타고 보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작전이라는 게 실현 가능할 만한 그런 작전을 짜는 게 사실 작전이에요.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라고. 그리고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류강단 사학회가 지명 때문에 우리 주류강단이 고려시대 때 한반도로 재정립되고 혼란을 일으키고 그런 해프닝이 70년 넘도록 발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명 때문에 이 한반도에 있는 이 고려의 지명을 가지고서 또 여기에서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고려의 영토를 삼국시대의 그 강역으로 해석을 해서 대륙 고려라고 막 해석을 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제 그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댓글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런 어리석은 짓이나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고려의 영토는 동서로 이천리라고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떠한 내용으로 올려드릴지 정말 고민이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